강릉의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던 윤서연은 시어머니 각정이와 함께 살았다. 정희는 평생 교직에 몸담은 은퇴 교사로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서연은 늦게 얻은 아이처럼 어머니의 무릎에 손을 얹고 출판사 원고 교정을 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어머님,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빨간 펜을 들고 물었다. 좀 더 자연스럽게 고치면 좋겠구나. 정희는 사과를 깎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수십 년간 학생들 앞에서 칠판 글씨를 써온 교사다운 정확함이 있었다. 두 여자는 이렇게 평온한 오후를 보내곤 했다. 서연이 시집 온 지 3년. 정희는 며느리보다는 딸 같은 존재로 서연을 대했다. 서연 역시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터라 정희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 이도현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평온을 찢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서연이가 병원에서 심장이 멎었대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해요. 사과를 깎다 멈춘 정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눈앞이 하얘졌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정희의 마음은 공허함과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매달려 오열했다. 서연의 고요한 얼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누워있다니.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정희는 마음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도연의 표정에서 슬픔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평범한 슬픔은 아니었다. 장례 기간 내내 도연은 종객들에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설명했다. 서연이 평소 건강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젊은 나이의 돌연사가 아주 드문 일은 아니라며 위로했다. 49제가 지나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정희는 서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에 잠겼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북이 나왔다. 서연이 출판사 일을 할 때 쓰던 것이었다. 노트북을 켜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정희는 서연이 늘 쓰던 날짜 조합을 입력해 보았다. 서연과 도연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열렸다. 바탕화면에는 가족 사진들과 함께 여러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계약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눈에 띄었다.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폴더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 초안, 담보 대출 신청서 스캔본, 그리고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이름으로만은 힘들어.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해야지. 서류에 사인해. 다 끝나면 좋은 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뒤이어 들려온 건 서연의 떨리는 음성이었다. 어머님 집은 안 돼요. 그분한테는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사업이 이렇게 꼬인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고.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더 좋은 곳을 마련해드리면 돼. 정희는 숨이 막혔다. 아들의 목소리 속에는 설득이 아닌 압박이 가득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갔고 마지막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녹음 파일들도 비슷한 내용이었다. 도연이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정희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 서연이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서연이 죽기 일주일 전부터 이런 대화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정희는 이때 깨달았다. 서연이 왜 이런 녹음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마음 한켠에서 피어오르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다음 날 바로 은행을 찾아갔다. 도연이 주거래하던 은행이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출 신청 내역을 보여주었다. 어머님, 남편분께서 한 달 전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셨는데요. 신청은 되었으나 배우자 동의서와 담보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배우자 동의서요? 네. 부인께서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담보로 잡히려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이신 어머님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출 금액은 2억 원.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었다. 신청일자는 서연이 죽기 보름 전이었다. 남편분이 몇 번이나 오셔서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류 상태예요. 돌아오는 길, 정희는 이웃 김영자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장례식 직후 영자는 서연 씨가 며칠 전 우리 집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 했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물어보자 영자는 그런 기억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정희는 영자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영자야, 그때 서연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겠니? 영자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정희야,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냥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처음엔 분명히 울고 있었다고 했잖아. 아, 그게 도연이가 와서 그러는데 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자의 말에서 정희는 확신했다. 누군가 이웃들의 입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아들 도연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폴더들을 살펴보았다. 메모라는 폴더에서 서연의 일기 같은 글들을 발견했다. 도연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어머님 집을 팔자고 하더니 이제는 담보로 잡자고 한다. 어머님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오늘도 싸웠다. 도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협박했다. 이혼하면 너는 빈털터리가 된다고. 어머니도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무서웠다.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싶었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서연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정희는 노트북 속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서연과 딸 이민아의 대화였다. 미나는 도연의 여동생으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언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좋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때요? 미나야,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셔. 그리고 이 집이 어머님께는 전부야. 평생 모은 재산이고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 언니가 고집 세면 우리도 곤란해져요. 오빠도 힘든데 그냥 어머니 집 내주고 요양원 가시게 해요. 나중에 오빠가 성공하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잖아요. 미나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녹음은 거기서 끊어졌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남매가 함께 공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친자식들이 며느리를 압박해서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며느리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미 사망진단서에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고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정희가 녹음 파일들과 은행 서류들을 제출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재부검을 신청하시겠습니까? 화장을 하셨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매장했습니다. 꼭 해주세요. 재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농도는 치사량 미만이지만 평소 복용 기록이 전혀 없음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직접적인 사례를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사고성 투여 가능성을 의심하기에는 충분했다. 정희는 더 나아가 언론에 증거 일부를 공개했다. 지역 신문에 며느리 의문사, 시댁의 담보, 압박,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였다. 여론은 사건을 키워주었다. 가족이 이럴 수 있나요? 며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네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서워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다. 도연의 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거액의 부채와 함께 보험금 관련 서류들이 발견되었다. 서연에게 몰래 가입시킨 생명보험이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3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밝혔다. 도연의 변호사는 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정상적인 가입이라고 주장했지만 가입 시기가 담보대출 신청과 거의 같은 때라는 점이 의심을 더했다. 미나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간호사인 그녀가 오빠를 도와 서연의 음식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가벼운 수면제를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복용량이 일반적인 용량을 훨씬 초과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피해자는 평소 심장이 약한 편이었고 과도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장 부담이 급작스러운 심정지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의학자의 판단이었다. 법정에서 검찰은 노트북 속 녹취록, 은행의 대출 반려 기록, 재부검 결과, 이웃 증언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발언과 업무 스트레스, 피로 누적에 따른 자연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서연이 남긴 마지막 메모였다. 사망 하루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도연이와 미나가 나를 압박하고 있다.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들이 증거가 되길 바란다. 법정에서 이 메모가 낭독될 때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도연과 미나는 공동상해치사 및 사기미수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를 경제적 도구로 삼으려 한 계획적 검행으로 가족 관계를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는 문장이 새겨졌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정희는 큰 결심을 했다. 아들과 딸이 그토록 탐냈던 집을 팔아 작은 쉼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서연의 등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쉼터는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로 삶의 안전망을 잃은 여성들이 무료로 머물 수 있는 곳이었다. 정희는 자신의 교사 경험을 살려 이곳에서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한 기자가 물었다. 서연이가 지키려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집이 아니라 안전함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말이에요. 쉼터에는 서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생전에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서연이 남긴 메모의 일부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개원식 날, 지역 주민들과 여성단체들이 참석했다. 정희는 서연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얘야, 내가 지키려던 집은 사라졌지만 내 뜻은 여기에 남아있구나. 이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안전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입소자는 25살의 미혼모였다. 남자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찾아온 여성이었다. 걱정하지 마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정희가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다. 그날 밤, 정희는 서연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둔 자신의 새 집에서 일기를 썼다. 서연아, 내가 그토록 지키려던 것들을 내가 이어가고 있어. 비록 다른 모습이지만 내 마음은 계속 살아있을 거야. 이곳에서 도움받는 모든 여성들이 내가 원했던 안전함을 찾기를 바라며 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고, 어떤 이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쉼터 정원에서 서연을 위한 꽃을 갖고 왔다. 서연이 좋아했던 장미와 코스모스, 그리고 국화를 심어 놓았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정희는 서연을 그리워했다. 어머니,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쉼터의 상담사가 말했다. 그래요? 어떤 분인가요? 시댁의 경제적 학대를 받아서 피해온 분이래요. 상황이 서연 씨와 비슷해서 정희의 마음이 아팠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이곳이 그런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새로운 여성은 30살의 주부였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다시피 온 상황이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천천히 마음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봐요. 정의의 따뜻한 말에 그 여성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정의는 확신했다. 서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녁 무렵 정의는 서연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서연아, 오늘도 내가 바랐던 일들이 이뤄졌어. 한 명의 여성이 안전을 되찾았고 희망을 품게 되었단다.